자, 이번에는 잠실여고를 지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 잠실여고가 지금 인기가 좋아졌어. 의대를 많이 보내고 전보다가. 그래서 이제 잠실여고를 가고 싶은 학생들이 뭐 수학도 할 것이고 국어도 하고 과학도 하고 영어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학원도 알아보고 막. 수학은 준비하기가 좀 쉬워. 그래도 어느 학교를 지원하든 간에 뭐가 필요하냐, 과정이 있잖아. 과정이 있으니까 뭐 중1 과정, 중2 과정, 중3 과정, 뭐 고3 과정까지 내가 해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뭐 수학 예를 들어서 내신 문제도 좀 구해가지고 풀고 하면은 내 수준이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이 어느 정도 될 수도 있어. 근데 영어는 중1 영어, 고3 영어 뭐 이런 게 명확하게 안 나와. 자, 그래도 시험 문제는 중1 문제도 있고 중3 문제도 있고 고3 문제도 있잖아요.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건 그래.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볼게. 자,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중1에서 뭐 중3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지원 예정이니까 투 부정사의 용법은 몇 학년 거야? 중1이야, 중3이야? 고3 시험에도 나오거든. 그 영어는 이런 거야. 구구단하고 비슷해, 영어 문법은. 그래서 기초적인 걸 익혀가지고 그냥 그대로 써먹는 거야. 근데 뭐가 달라지냐면 문장 길이나 어휘 뭐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야. 핵심적인 거는 비슷하지. 그래서 자기 실력을 잘 체크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 첫 번째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만약에 중1이다, 중2다, 중3이다, 여기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은 자기 실력하고 잠실여고 1등급의 수준하고를 비교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 잠실여고 시험지를 구해가지고 내가 풀어보면 되겠다. 뭐 그거 몇 점 나오면 되겠지 할 수 있어. 그 좋은 방법이야.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잠실여고 내신 시험지가 한 6, 7년 전까지는, 지금 2026년인데 6, 7년 전까지는 좀 어려웠어. 영작이 한 10문제 정도 나왔으니까 엄청 어려웠어. 영작 못하는 애들은 70점, 하는 애들은 90 몇 점. 그럼 걔들만 1등급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다가 한 5년 전 정도에 잠실여고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좀 쉽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좀 쉽게 만들었어. 쉽게 되다가 또 어떻게 됐냐면은, 너무 쉬우니까 100점을 맞아야 1등급이 되는 정도로 됐어. 그래서 이제 2025년부터 26년까지는 조금 어려워지고 있어. 내년에는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은데, 영작 문제도 한 3문제 뭐 요 정도로 줄고 그랬는데, 문제는 이거야. 아까 얘기하던 그 연장선에서 얘기하는데, 시험지를 구해서 풀어봤는데 그 시험지를 100점을 다 맞아도 1등급이 안 나올 때가 있어. 이게 뭔 말인가 뭐 이런 거야. 10%만 1등급이야. 그럼 잠실여고 1학년이 400명이라고 쳐. 그럼 40명만 1등급이거든. 근데 100점이 60명이야.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러면은 교육 제도상 어떻게 되냐면은 1등급 없이 2등급부터 시작하거든. 그래서 시험지만 구해서 그냥 풀어보는 게 아니고, 요게 쉬운 거였는지 어려운 건지 요걸 내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본인이 한다면은. 만약에 본인이 학원을 다니면은 학원 쌤한테 이걸 물어보는 게 좋고, 제일 좋은 거는 뭐 제일 좋은 건 아닌데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학생인데 잠실여고를 대비한다면은 중학교 영어만 하는 중등부, 고등부 따로 있는 학원보다는 합쳐져 있는, 자, 잠실여고를 뭐 2학년을 가르쳐 또는 1학년을 가르치는 쌤이 중학교 1학년도 하고 중2도 하고 해야 잠실여고 내신에 대해서 알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어떤 학원들은 이런 경우가 있어. 중학교 1학년 선생님하고 고1 선생님하고 완전히 구분돼 있어. 그럼 중1 선생님이 잠실여고 문제도 모르는데 암만 얘기하면 뭐해? 뭐 의미가 없는 거야. 완전히 공부 안 하는 효과는 아니지만은 아주 좋은 효과를 누리기는 좀 힘들어.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많냐면은, 예를 들어서 잠실여고 준비하는 학생이 예를 들어서 뭐 영파여 중이든 만약에 뭐 잠실여 중이든 뭐 신천 중이든 막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문정 중이든 강원 중이든 있는데 여기서 100점을 쭉 받았어. 근데 잠실여고 갔더니 2등급도 안 나오고 3등급도 나오는 경우도 생긴다는 얘기야.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야. 인터넷 쳐봐. 내가 여기서 거짓말 치면 증거가 남는데 이 영상은 내리지도 않을 거야.
내가 죽고 난 뒤에 내리든지 아니면은 계속 남아 있을지도. 그러니까 어쨌든 만만찮은 게 내 실력하고 학교 시험의 수준하고를 정확하게 모르면은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게 만만찮은 일이야. 어렵다는 얘기야. 그래서 일단은 수준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어휘도 익혀야 되겠지. 어휘도 익히고 독해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1이라면은 수능용 독해도 좀 하지만은 너무 재미가 없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영어로 된 동화책 같은 거 읽어보는 것도 좋아. 그러면 이제 좀 재미있는 가운데 실제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단어를 어느 정도 배워야 되냐면은 수능 영어 정도까지는 다 배워야 돼. 오케이? 고1 들어갈 때도. 그래야 내신 준비할 때 편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은 독해를 이제 재밌는 것도 해야 되지만은 수능 형식의 모의고사를 좀 풀어봐야 돼, 중1부터는. 만약에 중2인데 아직 안 풀었다. 우리 학원 레벨 테스트 하러 왔을 때 중3인데 모의고사 얘기하는데 한 번도 안 풀어본 애들도 있어. 그러면은 조금 안 좋아. 자, 축구 선수가 운동을 하는데 야구만 열심히 하다가 축구하러 가. 이 되겠어? 좀 힘들어질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일단은 잠실용어 영어를 준비한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해주는 게 좋아. 일단은 독해는 형식이 모의고사 형식이야. 수능 모의고사 형식.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풀면은 중1들은 풀면은 재미가 없거든. 딱딱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동화책을 좀 봐. 동화책을 보고 조금 재미있는 것들을 보면서 재미없는 것도 이제 섞어서 하는 거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법이 있잖아. 어법도 사실 이제 초등학교 때 원어민 수업 같은 거 뭐 이런 거 하다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재미가 없어. 어법이 딱딱해. 근데 요거 어떻게 재미있게 하냐? 없어. 재미있게 하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야. 자, 우리 이거는 택시 기사분들이 될 수도 있고 막노동 하는 분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이분들이 일을 해. 그지? 많은 곳에 택시도 있고 뭐 있잖아. 근데 이분들이 엄청 재밌어서 할까? 택시를 뭐 그럴 수도 있어. 간혹 가다가. 자, 막노동 하는데 막 엄청 재밌었어. 나는 이거 근육을 만들 거야. 아마 막노동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오늘 일당이 20만 원인데 20만 원 받고 놀고 20만 원. 자, 막노동 하고 20만 원. 그럼 뭘 선택할래? 그럼 다 놀고 20만 원 한다 그러지. 그러니까 엄청 좋은 건 아니라고.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 그지? 영어 문법도 똑같아. 목표가 있으면 이제 참고 해나가야 돼. 근데 이제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학원에서 보통 보면 그래. 오늘 배운 거 뭐 좋은 학원은 그래도 다음 주에 테스트하고 뭐 한 달 있다가 또 테스트하고 이렇게 해. 근데 영어 문법책을 한 달마다 계속 한 바퀴 돌려주지는 않잖아. 그럼 이제 앞에 거 배우고 뒤에 거 까먹고 뒤에 거 배우고 앞에 거 까먹고 뭐 이런 식으로 돼버려.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앞에 부정사 배워. 뒤에 관계대명사야. 다 기억해야 돼. 관계대명사 배울 때 부정사 배웠던 거 기억해야 된다고. 그럼 이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1페이지부터 이렇게 배우면은 100페이지나 200페이지가 책 끝이라면은 1페이지부터 책이 끝날 때까지 계속 복습할 때 집에 들어가서 복습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복습하면서 어떻게 복습하냐. 책을 이렇게 넘기기만 해도 돼. 살짝 넘기기만 해도 복습이 된다고. 그게 한 5분도 안 걸려 매일. 그렇게 하면 안 까먹는다고. 구구단처럼 자주 보면 안 까먹는 거야. 우리가 구구단을 왜 안 까먹냐. 너는 안 까먹지. 나는 까먹어. 어른들이 구구단 까먹는 사람들이 많어. 2단 잘 기억한다. 5단도 좀 쉬우니까. 7단 8단 넘어가면은 구구단도 헷갈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왜 그러냐. 안 써먹으니까. 근데 니네는 어떻게 돼? 수학하잖아. 그지? 계속 필요하잖아. 이렇게 써먹어. 단어도 똑같아. 다른 영어 공부도 똑같고. 그래서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계속. 오케이? 그럼 다른 과목은요. 그러니까 조금씩 하라고. 균형 있게. 오케이?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휘 얘기했고, 독해 얘기했지? 어법 얘기하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그 핵심적인 게 나왔는데, 요걸, 다 하면은 한 85점 정도, 90점 정도 이렇게 나와. 내신 준비 기간에 열심히 했을 때. 잠실요거에서도.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가 있어. 뭐가 있냐? 영작이야. 잠실요거 아까 얘기했지? 다 마치거나 아니면은
뭐 한 개 틀리거나 뭐 세 개 틀려도 1등급일 때 있어. 그럼 어떻게 되냐? 세 개 틀릴 때는 엄청 어려울 때야. 영작이 특히 어렵게 나올 때. 근데 뭐 영작에 한 문제 나왔어. 객관식이 나머지야. 그러면은 거의 다 맞춰야 돼. 왜? 객관식은 다 맞춰. 중위권도 맞지. 2등급도 거의 객관식을 다 맞춘다고. 간혹 객관식 틀려서 오른 애들이 있어. 아주 특이한 애들. 그런 애들은 정말 미분적분은 잘하는데 구구단에 구멍이 있는 거하고 똑같은 애들이 있어. 그 문제 있겠지,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는 대부분 어려운 걸 못해. 그 어려운 거 제일 어려운 게 영작인데, 그럼 영작을 어떻게 점검하면 좋냐? 잠실여고 시험 문제를 받아가지고 네가 써봐. 그 내가 지금 얘기할게. 한국의 인구는 미국의 인구보다가 3배 많다. 영어로 해봐. 정확하게 답을 얘기 안 해주면 네가 못하겠지, 그지? 어쨌든 아무 문장이나 선생님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영어로 해봐. 이런 걸 막 얘기해야 돼. 자, 독도는 울릉도에서 300m 떨어져 있어. 해봐. 써야 돼. 물론 이제 그 잠실여고도 주제문이나 뭐 요약문 같은 게 그 영작 문제로 많이 나와. 근데 그거 말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무작위로 아무 문장이나 쓰라고 나오는 것들이 많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교과서를 외우면 되죠. 외울 수가 없어. 시험 범위가 교과서 2과에 모의고사 한 4번 정도 들어가. 그리고 영작이 그 시험 범위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통암기를 해봐야 못 맞춘다는 얘기야. 그래서 잠실여고를 가겠다고 결심한 친구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영작을 계속 연습해야 돼. 언제부터? 지금 이 영상 보는 순간부터 만약에 안 했다면 전부터 했으면 좋고, 체계적으로 계속해서 자기가 문장을 구성하는 실력이 계속 늘어난다는 걸 느껴야 돼. 몇 달 하면 돼요. 몇 달 하면 안 돼. 조금밖에 안 들어. 적어도 3년 이상은 해야 돼. 자, 그런데 이 영상을 보는 친구가 중2도 있고 중3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포기해. 꺼. 나가. 라고 하면은 섭섭할 거 아니야. 그지? 중1은 지금부터 시간이 많으니까 열심히 해. 빠른 게 아니야. 중2는 조금 늦었어. 중3은 많이 늦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른 학교를 갈게요. 오금고를 갈게요. 뭐 가락고를 갈게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어. 그 학교 내신이 쉬울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인터넷 한번 좀 봐봐. 오금고 내신이 쉬운가? 우리 학원에서 블로그에 올린 거, 유튜브에 올린 것도 있지만은 다른 학원에서 올려놓은 것도 많아. 그러니까 영작이 안 되면은 적어도 송파 강동에서는 뭐 강남 쪽은 당연히 안 되겠고 1등급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야 돼. 학교 내신, 중학교 내신에 나오는 거 몇 문장 외워가지고 난 영작이 돼요.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안 나온다고, 이 양반. 그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게 딱 맞아 들어가야 등급이 나오는 거야. 이걸 몰라. 대부분 모르고 중학교 때, 아, 난 문정중에서 전교 1등 했는데요. 영어가 계속 100점이었어요. 그럼 뭐예요? 테스트 해보면 영작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이런 거야. 구구단으로 2단, 3단만 계속 물어보는 시험하고 똑같아. 더구나 2단,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래. 중학교 문법이 이런 거라. 그러니까 학교 시험이 교과서 2과야. 굉장히 짧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과서 2과가 시험 문제 나오는데, 시험 범위인데 한 과에 문법이 2가지밖에 안 나와. 그러면은 문법 4가지만 익히면 돼. 그것도 뭐 예를 들어서 관계대명사가 나오면은 뭐 대세용법, 위치하고 웨어를 비교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거 이런 거 나와. 집중적으로 문제 막 풀어보면 돼. 착시 현상이 생긴다고. 우리가 그 챗GPT 같은 거 써보면은 막 그런 거 있지. 챗GPT 뭐라 그래? 네가 정말 잘해요. 막 미용실에서 머리 하고 난 뒤에 잘 어울려요. 자기가 해놓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은 손님이 안 나갈 거 아니야. 돈 달라 그러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 자기 수준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중학교 시험 100점, 90점 이걸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렇다고 뭐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50점 받는 게 잠실여고에 1등급 받는 비결이다. 이건 아니고. 오케이? 그걸로 필요한 조건인데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야.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게 제일 커, 사실은. 제일 커. 이것 때문에 이걸 몰라서 수학만 막 열심히 해놓고 영어를 안 해놓고 뭐 영어를 많이 하고 수학은 덜 내라 이 얘기가 아니야.
지금 현재 어쨌든 지금 현재 2026년 교육제도에서 대학교 들어갈 때 제일 쓸모없는 과목은 영어야. 쓸모없다 그러면 안 되지만은 제일 덜 중요해. 이과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수학 잘해야 되고 뭐 국어도 잘해야 되고 과학도 선택 과목 뭐 지구과학이라 생명 뭐 구했다고 정했다고 쳐. 그거보다 영어가 덜 중요해 실제로. 대부분 이과 갈 때. 문과에서는 좀 달라지겠지만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에는 어떻게 돼? 내신은 1등급 따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려면은 중학교 성적으로 고등학교 내신 보장해주면 그렇게 하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고. 제일 중요한 게 그거야. 몇 번 얘기하지만은. 그래서 일단은 시험지를 구해가지고 정확하게 보는 거. 그 다음에 시험지를 잠실여고 걸 구해가지고 풀어봤는데도 100점이라고 안심할 수 없다. 왜? 아까 얘기했잖아. 뭐라 그랬어? 100점 받아도 1등급이 안 될 만큼 문제가 너무 쉽게 나올 때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내 멱살을 잡는 게 아니고 네가 다 알아봐야 돼. 정보가 중요해. 오케이? 우리가 그 재래시장 가봤어? 재래시장 가면은 시장이 쫙 있는데 막 과일을 파는 집이 10집 있어. 옆에 딱 붙어 있다. 근데 값이 달라. 가락시장. 그래. 잠실려고 그러니까 가락시장 엄마 따라 아빠 따라 한번 가봐. 생선 가게가 있어. 회를 탁 먹으려고 이제 들어갔는데 값이 다 달라. 똑같지가 않아. 그 차이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라고. 오케이? 엄청 해주고 싶은 말은 많은데 영상이 지금 17분 가까워지고 있거든. 다음 편에 또 잠실여고 얘기할 테니까 일단은 주상적으로 좀 얘기했고 잠실여고 들어가고 싶은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 3학년 때 뭘 해야 되는지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요걸 보고 우리 블로그나 유튜브에 다른 영상들을 좀 봐. 보면은 좀 올려놨으니까 내 딸이 너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 여기까지.